자,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이 후폭풍으로 대통령까지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 정말 꽁꽁 얼어붙었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의 청와대 앞 피켓 시위를 대선 불복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헌법 불복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한국당 전당대회도 당권 주자들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이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1심에서는 위력이행 간음죄가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나왔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속보 내용을 보면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유죄가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1심에서 그때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1심 재판부가 한 이야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는 이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는데 지금 그 항소심 재판부가 지금 선고문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희정 그 지사가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지연 비서가 그 혼자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금 간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심과는 달리 그 이번에 그 항소심에서는 재판 결과가 조금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어쨌든 이렇게 업무상 위력이 성관계에서 있었다고 보이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 결정적으로 어떤 점이 좀 작용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범위를 좁게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 넓게 볼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그 이제 여비서 사이의 문제에서 1심에서는 여비서가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과연 위력이 얼마만큼 통용됐을까 부분에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고 이번 2심 판결에서는 물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하관계란 수직관계라고 하는 그 한국 사회의 어떤 통념 사회 속에서 여비서가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아마 위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1심 당시에 이 판시 내용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스위스로 출장을 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 다음 날 비서 김 씨가 뭐 아는 김치찌개 집을 뭐 예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순두부집을 예약을 했는데 이게 뭐 그 정도 관계면 이건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뒤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지연 씨가 아무리 비서지만 그러니까 상사로부터 상당히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뭔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업무가 과연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신의 그러니까 의사도 상당히 좀 일부 작동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 것이 1심의 재판 결과였다고 한다면 지금 2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뭐 KTX라든지 호퍼집이라든지 중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당시에 이런 위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추행과 그러니까 성폭행을 계속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상적인 행위로 계속 연결되어 왔다고 한다면 김지연 씨가 비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결론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 결과와는 약간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순두부집 예약도 그렇고요. 뭐 같은 미용실을 다닌 점도 그렇고 종합을 하자면은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라고 1심은 봤었던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결이 바뀐 이유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혹시 시청자께서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박인수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사기꾼이 모기 장교를 사칭해가지고 모 여자 대학교 여학생들을 약 30명 정도를 뭐 이렇게 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사가 판결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법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 아주 유명한 판결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법은 보호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는 것까지도 법이 과연 보호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판단인 것 반면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그것보다는 상하관계에 좀 더 집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저기 말씀하신 대로 뭐 순두부집 사건이나 김치찌개 사건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과연 위력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1심과 2심의 판결은 2심에서는 조금 더 그거와는 별개로 그거는 하나의 업무의 영역으로 보고 나머지 성추행이나 폭력의 방법은 그건 다른 걸로 해석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요. 일단 검찰에서 적시했던 공소 사실 10개 중에 9개가 인정이 됐고 네.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아마 뭐 이 정도면 법정 구속 거의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아 99% 보입니다. 이상이라고 예, 봅니다.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비위 이것이 개인적인 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권의 차기 잠재 대권 후보 중에 한 예.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심과 달리 2심이 그러니까 유죄가 만약에 지금 3년 6개월 선고가 됐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뭐 여권의 입장에서는 보면 좀 덮친 격이 아닐까라는 구속이 생각입니다. 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구속이 됐다고 그러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친노의 핵심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김경수 그 경남지사도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봉하마을의 비서 뭐 이런 식으로 친노 친문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여건이 지금 느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상위감이 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수 그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그 여론 조작에 일단 뭐 연루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상당히 도덕적인 타격 그리고 예. 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젠더 감수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이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한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간음이 이제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조금 사면초가 입장으로 빠지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곧 뭐 여야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김경수 지사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전혀 다르다. 이제 더 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반면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니까 저 부분에서 물론 이제 대법원 심리 판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덕적인 문제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 지사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크게 어떤 반응을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항소심에서 어찌됐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뭐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여쭈고 싶습니다. 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저는 뭐 사필 기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나름대로 성인식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관행이나 제도 자체가 이제는 과거하고는 달리 상당히 많이 개선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식과 같이 상사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의 위력을 통해서 자신의 비서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1심에 무죄가 된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예. 측면이 있었는데 2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법적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 부분이 처음 그 김지현 씨가 그 언론과의 인터뷰 처음 제기됐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만큼 상당히 이 부분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사실 뭐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더라도 도덕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양심에 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사건에 관해서 이제 그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인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과거도 저희도 뭐 이제 뭐 국회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 수행하는 비서를 남자가 여자를 수행하는 비서 두는 예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건 너무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이거 저거는 좀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아마 심지어 가까운 측근들은 아마 그 문제도 제기한 것 같아요. 이게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최 교수님 말씀대로 사필 기정일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더 쉽지 않을 것 같다. 명예회원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투 운동을 서지현 검사가 사실 처음에 우리 사회에 좀 공론화를 시켰고 김지은 씨가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아주 크게 많은 여성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투 현황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거나 유죄가 인정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의 이번 징역형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지현 검사가 사실 1년 전쯤에 그러니까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이렇게 하나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그때 검찰국장이었던 그 안태근 그 검사장이 네. 최근에 구속됐잖아요. 그것도 예. 법정 구속됐어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안태근 국장에 대한 이 그 재판 처음만 하실 때라도 상당히 그 유죄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봤지만 예.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높이하고 그러니까 법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차에 그것과 훨씬 더 강하게 법정 구속까지 된 걸 보면 법원도 아마 시대의 변화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려는 그런 몸짓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1심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유죄가 되고 법정 구속된다는 것 자체는 예.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우리 바뀐 우리 그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마 법적으로도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일선 재판관들 사이에도 널리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실제로 오늘 판결문 서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에 대한 네, 최근 판결들의 변화를 좀 언급을 네, 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네, 의미가 네. 있다고 역시 보시죠.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경향이 이제 젠더 간의 갈등해서 예. 20대 사이에서도 뭐 대통령 지지율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여성들의 이제 어떤 그 운동 활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사회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아마 따라서 모든 법과 제도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 모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남성들이 여전히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크나큰 경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미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단순하게 그냥 일시적인 운동 또는 뭐 폭로성 뭐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든 모든 인류 사회가 점차적으로 양성이 똑같이 평등화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안희정 전 지사의 이슈가 터졌을 때는 정치 이슈였다가 네. 갈수록 이제 이게 사회 이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투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하게 아까 언급해 주셨던 젠더 간의 갈등이 사실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또 따로 좀 갖고 계신 생각 있으신가요?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이 지금 젠더의 그 부분이 아마 그 기자가 질문을 했었죠. 그만큼 상당히 이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딸을 키우는 그 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젠더 감수성, 성인지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사회는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걸 꼭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정파의 유불리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무엇보다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다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사회에 진출하고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되고 특히 이 또 남성들의 그 약간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네. 상황은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확실한 공감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의 반면에 솔직히 저 남성 입장에서는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양성 평등이라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양성 평등을 주장하면서
일정 부분 남성한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도 저기 국가는 제도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정서상으로 좀 신중하게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은 병역을 마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여성은 병역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군 가산점 주는 문제 이런 부분도 국가는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권에서 뭐 저기 최근에 박영선 의원님께서 무조건 여성을 뭐 몇십 프로를 갖다가 무조건 40%. 공천해야 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좋게 보면은 여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주자 하는 거지만 남성 입장에서 볼 때는 역차별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양성평등이 여성을 올려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배려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원 주제로 돌아와서요. 지금 안희정 지사는 아마 잠시 뒤면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법원이 했던 얘기 중에 이 김지은 씨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다, 무고의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왔을 때 태도를 보면 김지은 씨가 정말로 이건 어느 정도 무고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태도를 보여왔단 말이죠. 그렇죠. 완전 지금 뒤집힌. 사실 뭐 김지은 씨가 폭로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좀 뭐 그것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에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지은 씨가 폭로의 동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그 봐라 김지은 씨가 폭로의 동기성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1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한 식의 뭐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저는 그것들이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그런 그 소문과 또 비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항소심에서 이렇게 지금 공소사실 10개 중에 9개가 유죄가 됐다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김지은 씨가 애초 폭로했을 때의 동기 순수성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김경수 지사 얘기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판결을 놓고도 아니 이 진술에 대해서 한쪽 편을 다 들어준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송을 보면 대부분이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진술이라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믿을 만하면 충분히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게 뭐 저는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런 게 있어요. 뇌물죄 있지 않습니까? 뇌물죄는 철저하게 뇌물을 공유한 사람의 말을 100% 받아들이는 게 보통 법의 상례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무조건 이제 그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준 사람의 말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제 거의 80에서 90% 이상을 그 뇌물 공유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제 죄가 이제 판명이 나는 것처럼 이번 사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뚜렷하게 뭐 CCTV라든지 그 당시에 각종 그 문제가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범죄를 공모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법의 보통의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막만 봤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아닙니다. 저 사람도 저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듣냐면은 같이 공모했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이게 법원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김경수 그 지사 사건을 아마 저 1심에서 많이 상당히 이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 김경수 지사 죄가 뭐냐면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거든요. 이게 1995년도에 만든 법인데 그 이후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몇 개 이제 사안들이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났거나 이제 가벼운 처벌받았는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죄로 무거운 죄를 이제 결론이 났죠. 다만 그 이유는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관이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항상 얘기할 때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거기에 아마 방점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빠르게 제명 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흔히 좀 진보 정당에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곤 하잖아요. 어쨌든 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 일이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에 타격을 주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과 여권 전체 입장에서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당히 두부 그 뭡니까 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맹쾌하게 지금 잘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이라는 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그러니까 그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차기 대권 이 여권 주자 중에서는 1위 자리를 그러니까 다들 생각을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제명 조치하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내리 속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세력들이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인들은 결국 그렇지 못하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마 이번에 좀 사안은 다릅니다만은 김경수 도지사가 이번에 지금 그 여론조작과 관련된 공모 혐의로 유죄가 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또 자기가 이 시점에서 2심 뭐 3심에 가서라도 판결을 무조건 뒤집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 도덕성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김지현 씨와 관련된 이 성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개인적인 일탈로 가더라 하더라도 이 지금 김경수 도지사의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일탈로 갈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조직과 관련된 그리고 또 정권의 또 정당성,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강하게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랑 달리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김경수 지사 이 선고를 문제로 이 대선의 정당성까지 지금 의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화력이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희정 지사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뭐 좀 개인적인 안희정 지사 부분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야당의 입장에서 가끔 그런 의견 들어보면은 여권의 파워 게임을 보기 때문에 아마 별 논평이 없을 거예요. 파워 게임.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야권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 게임이라는 부분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차기 대권과 관련해 가지고 안희정 지사가 막강 제1의 이제 유력한 주자였기 때문에 파워 게임에서 뭐 밀려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논평할 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일탈을 무슨 뭐 정권 전체하고 더 씌울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할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2000년도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 부통령하고 이제 저기 했을 때 전체 투표율사에서도 엘고 부통령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있던 주에서 부정선거 증거도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고 부통령이 대선 불복은 없다. 덮자 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난 전례가 있어요. 부정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누구나 봐도 부정인데 엘고 부통령이 그럼에도 덮자. 자기가 졌지만 이건 덮자. 왜? 미국의 정통성을 위해서 덮자. 아주 유명한 발언이었거든요. 저도 지금 김경수 지사의 이 사건이 물론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지만 이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대선 불복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하고도 연못에서 덮는 게 좋다. 다만 얼마든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경수 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는 거의 밀접하고 가장 측근이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이거 판결 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2심, 3심 판결 받아야 되겠지만 1심 판결만 보고 있을 때 이 판결이 만약에 맞다면은 대통령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 정도는 야당이 할 수 있죠. 김경수 지사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지금 안희정 지사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이 7개월간 상당 기간 반복적이고 그 수도 많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이 위력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지 5개월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안 전 지사는 이틀 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네,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심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고 또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습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김지은 씨의 주요 진술이 일관됐고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력이 추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자 이제 김경수 지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고가 됐고 재판 불복, 또 대선 불복, 하지만 사흘 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법 세력의 농단이다, 사법 적폐 세력의 농단이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1심 재판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좀 추론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네.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잠시만요.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도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예. 아닐까 싶은데요. 생중계로 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네, 지금 실시간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금 법정에서 나와서 호송차를 타고 예. 구치소로 향할 예정인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마 이렇게 손에 수갑을 차고 이동하는 모습을 표정도 어두웠고요. 예, 네. 할 말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고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이제 곧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머그샷을 뭐 찍고 할 텐데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가요? 네, 같은 같은 그림이네요.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찹찹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시청자분들 뭐 한켠에서는 굉장히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남 도민들 혹은 뭐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구속이 되는 모습, 법정 구속이 돼서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이게 뭐 바퀴 뒤집히는 예가 있긴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좀 많이 낮죠. 그렇죠. 대부분 아무래도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재판에서의 잘잘못만 가리는 것이지 그것이 뭐 형량을 따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에서 공소사를 10개 중에 9개를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3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3년 6개월을 아마 오롯이 아마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상당한 뭐 자기 반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김경수 지사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좀 환기 차원에서 여야 입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준비가 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죠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야 입장은 이따가 좀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법 적폐 세력의 농단이다라는 민주당 입장부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은 나머지 다른 증거를 갖다 대가서 2심, 3심의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가치인데 그거를 마치 무시하고 1심 판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적폐다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성창호 부장판사가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인연 예.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다 예를 들어 문재인 박근혜 정부 밑에서 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다 박근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더해서 법관 탄핵을 더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심 재판 그 결과가 상당히 좀 그 잘못되었다, 과하다고 생각할 소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단 직접적인 증거가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추론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직 광역단체장을 법정 구속할 정도의 사안일 것인가. 예. 그리고 그 불과 한 2, 3년 전에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 지금 법정 공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구속을 면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지금 재판장 그 성창호 판사와의 그 특수한 관계가 상당히 이런 것이 그 이번 그 1심 결과에 조금 개입되지 않았나는 의심은 분명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1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당, 특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당 조직 전체가 나서서 총동원돼서 이 사안 자체를 그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적 재판으로 몰아가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그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법 적폐 청산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법부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인데 그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적인 독립, 중립, 공평하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 결과 하나 가지고 그리고 또 특정 재판관 한 명의 그걸 갖고 마치 법원 상당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규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항소심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어느 쪽이든 인정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정치적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적폐 청산의 목적을 스스로가 훼손하는 결과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나온다면은 또 수긍하면은 야당의 공격을 받겠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를 스스로 또 자초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작품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이런 그러니까 조직 당 차원에서의 이런 성격 규정과 공격은 저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하루 만에 재판 결과에 대한 뭐 문제 그리고 성 부장판사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대선 이야기로 급격하게 불이 번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라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정치적 공세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쓰지 간에 이제 상대방의 흠집을 내서 그것을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 야당의 뭐 당연한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민들한테 과연 대선 불복까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대한민국의 헌정사 자체를 갖다가 단절시켜버리고 부정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는 딱 요 정도까지. 뭐 여기까지 딱 좋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말한 대로 망동을 경고한다. 정당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도 여기까지 하라 이 얘기인가요? 네, 그 정도죠. 뭐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근데 이해찬 대표 하시는 말씀은 좀 과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워딩을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탄핵 세력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탄핵 세력이 네. 촛불 혁명으로 일어난 촛불 혁명에 의해서 감이라는 표현을 예 거기다가 감히 그 대통령한테 불복 문제를 자격시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간이 거꾸로 올라 가지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난 대통령 이거 말고 지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은 얼마나 심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반추해 보시면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공세라는 것은 뻔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 볼 땐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또 쇼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굉장히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까지도 조금 자제하시면은 야당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국정원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서로 약간 여야가 격하게 부딪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김경수 그러니까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과 이 공모 관계가 1심에서는 일단 유죄가 났습니다만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두 사안의 성격을 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저는 사실 좀 빠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2012년도에 그러니까 국정원, 기무사, 경찰까지 나서서 했던 그 사안이 저는 그 사안이 좀 더 심각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지금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의 경공모라는 그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적 공진화를 목표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발적인 댓글을 작업을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제 당시 그 대선 후보 유력한 측근인 김경수 도지사와 연결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 상부로부터 이야기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명령으로 상명하복이 확실하게 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차원이 다른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2년도에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와 당시 박근혜 후보 간의 표차가 3.5% 차이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조기 대선 때는 문재인 당선자와 이인 홍준표 대표 간의 표 차이가 18%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드루킹 일당이 했던 그런 댓글 조작 자체가 전체적인 판세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본질적으로 만약에 김경수 도지사의 행위 자체가 최종심에서 그렇게 유죄가 난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건강을 위협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지탄받아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양쪽을 두 개를 지금 이제 2012년과 2017년도과를 똑같이 수평 비교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지금 뭐 자기소개 말씀에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좀 제 의견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 이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이나 뭐 경찰, 기무사의 댓글 다른 거는 그 내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 하는 그런 댓글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해명하는 수준의 댓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다만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번 김경수 지사의 그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은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정책에서 유명한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 밴드웨건 효과가 이게 이제 여론을 이제 잘못하면은 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그 플라톤이 과거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밴드웨건 효과, 다시 말해가지고 여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라고 아주 강하게 설파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사회에서의 여론의 호도만큼 더 위험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중대한 범죄냐 하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부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댓글 다는 게 과연 더 저건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장관한테 직접 댓글 다르라고 지시한 바도 있어요. 그때 과거에도. 그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여론 자체를 완전히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만약 조작했다면 그게 더 위험한 건지는 제가 볼 때 국민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핵심은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지율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치르다 보면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을 때,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이 댓글이 만약에 그 안철수 후보를 꺾어버리는 그 효과를 가져왔다면은 흐름이 더 바뀔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게 더 문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의 반론을 펼쳐도 될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이 부분은 앞서 뭐 정책 홍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글을 단 그런 차원은 달랐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좌파다, 좀 일종의 색깔론 차원에서의 공격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2012년과 2017년의 차이는 기계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크로가 돌아가는 거하고 사람이 직접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다른 것처럼 해서 조작하는 거하고는 저는 파장이 훨씬 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상당히 사안의 심각성은 오히려 2012년도가 더 많다, 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 근데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최종이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지금 여권 입장에서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왜? 지난 이 정권이 어떻게 탄생된 겁니까?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그러니까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안이 어떤 것이 무겁고 그러니까 덜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1심의 재판 결과가 과연 최종심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우리가 지켜보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결과에 나중에 승복하는 그런 모습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경수 지사 1심 선고에 대한 파장이 상당해서요. 저희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